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최보라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긴급하게 저희가 모신 분은 이름이 공교롭게 같습니다. 공교롭게 같죠. 공교롭게 순천 암행어사. 저와 오랫동안 인연이 있었죠. 순천 암행어사 김문수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공교롭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름이 같아가지고 네. 좀 곤혹을 치르시질 않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네. 그 민주당 서울시의원 할 때 예. 그 소방관 괴롭혔던 분이 맞아요. 바로 119 전화해서 전 김문수. 네. 그때 당시에 저 도지사였는데 이제 다시 또 나타나셔가지고 노동부 장관까지 거론되면서 정말 그러니까요. 너무나 정말 나라를 부끄럽게 만들고 또 제 이름을 네. 명예훼손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어제도요 네. 같은 이름을 들고 피켓 하셨군요. 우리 시위를. 민주당 국회의원들 네. 모여서 네. 지명 처리하라고 음. 헌법 부정하고 노동 혐오하는 김문수 지명 처리하를 제 이름을 들고 그러니까 김문수가 했습니다. 김문수에게 네, 상당히 예. 참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름이 이제 공교롭게 같아서 네. 지금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그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 브리핑을 네.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다른 방송 화면으로 잠깐 보고 있습니다만 별 내용은 없는 것 같네요. 전체로 들어보니까 오늘 보니까 뭐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등 4개 개혁에 대해 얘기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겠다고 하는데 크게 뭐 눈여겨볼 만한 사항은 아직까지 나온 게 없는 것 같고요. 집무실에서 지금 앉아서 저 말도 저는 도저히 이해가 지금 현재 나오는 말은 현 정부 채무 비율이 3년간 1.3% 증가에 그쳤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경제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만약 이제 기자회견을 지금 제가 보니까 저기서 하고 옆으로 옮겨서 기자회견을 할 것 같은데요. 이제 기자들한테 지난번에도 그랬거든요. 지난번에도 집무실에서 앉아서 본인이 말하고 그리고 네. 약간 이제 이동을 해서 그리고 기자들은 질문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김문수 의원께서 만약에 어떤 기자들이 반드시 물어봐야 될 질문 뭐가 있을까요? 이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하면 이건 꼭 물어봐야 된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뭐 그러니까 개혁하는 건 늘 좋은데 예. 계획이 일단 제대로 된 게 없고 그동안에 갈등만 부추기고 나라를 혼란시켜 놓고 네. 도대체 되는 게 없는데 음. 이번에도 또 그렇지 않겠느냐. 음. 그런 좀 그런 그런 문제에 대한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예. 참 경제를 확실하게 살리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민생이 얼마나 힘든가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대통령의 저런 말이 그냥 공허하게 들린다 이렇게 네.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어제 5년 만에 이제 간호법이 통과가 됐죠? 네. 5년인가요? 정확히 지금 연도를 제가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호법이 오랫동안 한 번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했다가 예. 다시 이제 의료 간호법을 다시 조금 수정해서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는데 어제 나온 대통령 입장을 보니까 의료개혁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박민수 차관 교체 검토한 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했어요.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네. 한동훈 대표가 이제 2026년 의대 정원 증원은 0으로 하자, 네. 증원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갈등 요소가 불거지니까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이제 의사들이 주장하는데 의사협회 주장하는 박민수 차관 교체해 달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일축을 했습니다. 네. 그 말은 한동훈 대표의 말을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수용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로 봐야 되겠죠? 뭐 그런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이게 의료 대란이 예. 지금 상당히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학생들도 지금 1학기는 이미 수업을 안 들어갔고 네, 또 맞습니다. 2학기도 지금 상태로서는 전혀 들어올 생각이 없다고 해요. 학생들이요. 네, 그 맞습니다. 1년간 수업을 안 들어버리면은 유급이 되잖아요. 유급이 되고 네. 설령 내년에 들어온들 증원된 1학년과 예. 기존 2학년 학생들이 같이 수업을 해야 돼요. 그 증원된 숫자만 갖고도 지금 교수분들님들이 수업하기 어렵다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 같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정말 그러니까요. 무대책 중에 이런 무대책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교육 어떤 환경도 만들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 이제 교육 전문가시기도 하니까 김문수 네. 의원님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의대 질이 떨어지면 만약 교육의 질이 떨어지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의술이라고 하는 거는 네. 이건 정말 사람 목숨, 네. 생명과 관련된 건데 네. 제대로 교육이나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의사가 많이 된다고 한들 너무나 위험하고 일단 뭐 교육 자체가 수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걸로 봐서 아마
그 학교 현장에 대란이 예측되고 있는데 그냥 뭐 아무 대책도 없이 예. 계속 고집만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저희들이 사실은 그래서 예. 8월 16일 날 예.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예. 의대 청문회를 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 나름대로 이제 관계 부처 장관들을 하고 또 의사 협회라든가 여기에서도 나와가지고 예. 저희들이 그래도 이제 좀 조정을 해줘 보려고 중재를 예, 하시려고. 중재를 예, 우리가 예, 예, 그럼 예. 국회에서 한번 우리가 중재를 해볼 테니 그렇죠. 어떻게 했냐 하니까 처음에는 뭐 그 대통령실에서 사회수석이 나왔습니다. 의료 관련된 예. 사회수석이. 예. 그래서 처음에는 뭐 한번 해보겠다 하더니 예. 그 해보겠다는 게 예. 정부도 조금 뭔가 양보안이라든가 그렇죠. 또 의사들이나 학생들이 제기하고 있는 그 문제를 좀이라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이제 해야죠. 협상을 하는 거지. 그렇죠. 우리는 전혀 이제 그런 것이 없고 너희들이 의사들이 학생들이 뭐 수용할 안 거를 갖고 와봐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결국은 막판에 이제 저희들이 그 협상하는 게 전혀 먹히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때 자세로 봐서도 이 앞으로도. 의료 대란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예. 저렇게 막무가내로 하는 거는 정말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자질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 근데 사실 의료 대란에 물론 수도권도 의료 대란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응급실 뺑뺑이란 말도 나오고 있고 김한기 의원은 어제 뭐 직접 본인의 부모님이 안타까운 이제 작고하신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이게 지금 의료계에 이런 문제가 이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렵잖아요. 지방은 그래서, 이제 예. 또 아예 의사랑 병원이 예. 제대로 갖춰주지 않아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수도권이라든가 기존에 이제 의대나 의대병원이 있는 곳은 네. 적게 지원을 적게 한다라고 그렇게 줄여달라고 하는데도 그건 안 줄이겠다 안 그러고 줄였다 그러고. 저희 전남 같은 경우는 이제 의과 대학 자체가 없어요. 없습니다. 아예. 예, 예.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신설을 해달라. 저희들은 필요한데도 또 빨리 안 해주고 있고 이게 도대체 이게 쉽게 생각하면은 너무 많은 곳에는 좀 줄여서 예. 저희 같이 없는 쪽에다가 만들어주면 배정을 되잖아요. 해주면 너무 쉽잖아요 서로.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지금. 전혀 그걸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이번에 의대 정원 늘린 것도 신설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의대에서 맞습니다. 증원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지금 김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 순천대 의대 특별법을 발의를 했는데 네네. 이 의대 특별 발의 의대 특별법 순천대 네. 의대 특별법이 어떤 내용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립순천대학교가 있으니까 예, 예, 예. 거기다 이제 의과대학, 의학과가 이제 없죠, 없으니까 이제는. 거기다 예, 이제 신설을 해주면 예. 이제 의대생들을 모집해서 교육시키고 그러면 이제 의과대학이 생기면 의대병원도 같이 오게 돼 생기죠. 있으니까 예, 실습을 해야 또 되니까. 좋은 대학병원, 상급 병원이 오면 어쨌든 저희 같이 이제 의료 그 취약 지역에 많은 그 보충이 되기 때문에 또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네. 아주 필수적이거든요. 정말 그 저희 지역에서도 어르신들이 정말 그 응급 상황에서 대처를 못 해가지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 네. 또 이제 큰 회사 그 공단 있지 않습니까? 예, 있죠. 예, 여수 화학 공장이 예, 있고 있습니다. 또 광양에는 그 제철 예, 제철도 그런 있고. 데서 큰 그 저 산재 사고가 가끔 발생됩니다. 발생하죠. 최근에도 한 분이 산재 사고가 발생됐는데 수도권까지 이송 중에 시간이 늦어져 가지고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빨리 응급 조치를 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이 없는 데는 이제 순천대의 의대를 설립해달라는 법인데 예, 예. 문제는 이제 뭐 아무리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도 정부에서 그걸 시행해야 되지 또 그렇죠. 거부권 행사하면 아무 의미가 그렇죠.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전남에 사실은 이제 저희뿐만 아니고 목포도 목포대가 국립대인데 거기가 목포 거기도 국립대죠. 똑같이 이제 의과대를 의대 설립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요청이 있고. 있고 근데 이제 동서지간에 같은 네, 전라남도지만 맞아요. 너무 멀어요. 아, 거리가. 그래서 생활권이 네. 아니어서 사실은 특히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양쪽 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네네. 그럼 서로 이제 또 그것도 경쟁이 돼야 되는 상황이 돼 버렸네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그럼 전남 지역에 지금 이제 네. 의원님 말씀대로 전남 지역에는 대학 의대가 없다는 거잖아요. 없죠. 광주 빼고. 네. 광주는 또 광주 광역시니까. 그렇죠. 이제 광주에 있어서 과거에는 광주 전남권에 예. 이제 그렇게 이제 광주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죠. 네, 현재도. 근데 기왕이면 이제 좀 더 가까운 곳에 네. 있어야 되니까 전남에도 좀 꼭 의과대를 신설해 달라. 이제 이런 내용인데 문제는 이제
목포 쪽도 솔직히 필요하고 네. 저희도 양쪽 필요한 다. 상황인데 네. 이게 이제 그 대통령이 와서 사실은 이것도 약속을 하긴 했어요. 아 그래요? 윤석열 3월, 대통령이요? 네, 3월 14일 날 전남 도청에 네. 와가지고 전남에서 의견을 수렴해 오면 의대를 설립해주겠다 음. 이런 약속을 해놓고 가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저희 지역에 사실은 좀 혼란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 대통령도 그렇고 이 정부 또 장관들도 예, 예. 뭘 좀 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네. 말로 이렇게 해놓고 나가다 보니까 이제 전남도에서 의견 수렴을 해라. 이러니까 지금 전남도에서는 또 열심히 또 의견 수렴을 하고 있어요. 아. 용역 예, 예, 그 예. 비용을 들여서 예. 그러다 보니까 순천 지역 분들은 솔직히 전남 도지사님이 목포 쪽에 더 가까운 분이고 도청도 그쪽에 소재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무안에. 무안에 맞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게 만약에 한 군데만 선정을 해버린다면은 목포 쪽으로 할 수 있다. 이거는 분명히 불리한 상황이니까 아예 전남도에는 그 응하지 말자 네, 공모라든가 용역 절차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교육부에 직접 내자 그랬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예. 제가 이제 처음에는 저도 예. 맞아 거기 전남도에 있다는 응모하지 말고 교육부에서 직접 나중에 이제 하자. 공모가 뜨면 그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제가 막상 국회의원 들어와서 이제 교육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의대 신설 허가권을 갖고 있는 장관이거든요. 예. 직접 교육위원회에 들어왔으니까 직접 예. 질문을 국회에서 할 기회가 예. 있어서 예. 속기록도 남고 예. 또 청문회 자리에서도 위증을 하면 처벌받을 그렇죠. 그런 자리에서도 예. 전남도에서 의견을 수렴해 갖고 이제 제출해 주시면 그때 신설을 허가하겠습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 그럼 이거는 그냥 한번 해본 말이 아니고 정말 그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응모를 과거에는 해야 저도 돼요. 전남도에서 하는 거는 불참하자 했지만은 제가 그 방향을 바꿔서 이제는 참여해야지만이 신설 의대를 따낼 수가 있다. 목포대든 순천대든 아니면 목포대와 순천대가 함께 해서 공동의과대학 그러니까 두 개 다 줄 수가 없다고 하니 없다면 예. 두 대학이 그 의과대만 공동으로 운영하는 뭐 그런 방식으로 제안을 하되 꼭 전남도에서 하는 공모 절차, 의견 수렴 절차에 먼저 꼭 참여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 순천 시장님이 절대 그걸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상식적으로 전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가권을 갖고 있는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해줘야 그게 그렇죠. 되는 거지. 네, 정부 절차를. 장관 그 담당 장관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우리는 그냥 거기 안 거치고 그냥 혼자 따로 교육비 직접 내겠다고 하는 거는 그건 전혀 가능성이 맞지 없는 않는 거거든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전환시키고 있는데 그 시장님께서 빨리 그거를 뭐 순천 자존심이 시장님이? 상해서 그런지 제가 갑자기 이제 국회의원이 또 예. 자기와 다른 입장을 제가 좀 미리 좀 선언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근데 일단 일이 풀리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죠. 그게 이게 제일 뭐 중요하죠. 말을 뭐 바꿨네 마네라든가 그거 가지고 뭐, 자존심 상하니까 뭐 전남도에다 그건 내지 아니지. 말자라든가 또 불공정할 우려가 있으니까 미리부터 내지 말자고 하는 거는 이건 전혀 그렇죠. 설득력 없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이제 주민들이 이제 좋은 걸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죠. 결국은 주민들 맞아요. 시민들 입장에서 네. 이걸 실제로 유치하는데 어떤 게 더 확률이 높은지 그렇지. 그렇게 거기에 해야 따라주는 되겠지. 게 맞거든요. 맞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권은 또 싫어한다고 하더라도 또 그렇다고 모든 행정 절차 자체도 그렇죠. 절차를 따라. 네, 정권이 미우니까 아예 우리 신청하지 말자. 그건 그거는 아니지. 우리 네. 저 그거는 순천 시민들을 위해서나 전남 도민들을 위해서 전혀 바람직한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요즘에 그 지역에서 너무 그걸로 저랑 그 시장님하고 대립 갈등을 많이 하면서 조금 힘들긴 한데 그래도 제가 원래 그 지역 정치인들끼리 갈등이 생기면 정치적으로는 꼭 유리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시민들을 생각했을 때 불이 나고 잘못 가고 낭떠러지로 막 다 그쪽으로 몰려가고 있을 때 그럼 뭐가 오 있어? 거기 가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 이거 얘기하지.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이제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특이한 게 저도 오늘 이제 처음 알았는데 네. 전국에 있는 광역 지방 단체 중에 의대가 없는 것은 전라남도가 유일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시만 이제 예, 예. 근데 인구 30만 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시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50만 명 이상의 이제 네. 광역 자치단체 중에는 네. 전남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아마 네. 광주에 있으니까 그냥 그걸로 같이 음. 전남은 그냥 해라 이런 거하고 뭐 어쨌든 지역 그런
홀대 부분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이제 부분도. 지금 정부라든가 보수 정권에서는 또 신경을 더 안 쓰고 있고 네. 그렇다면 우리 민주당 정권에서라도 이런 부분을 좀 정말 우리 호남에 대해서 늘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진짜 표만 달라고 이렇게 이런 거를 신경 못 쓴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있어서 꼭 좀 뭐 정권에 상관없이 예. 다행히 이제 현 정부가 그걸 또 약속까지 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약속대로 절차를 빨리 밟아야지. 지금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이할 정도로 이제 우리만 없다 보니까 아마 약속을 해준 것 같아요. 경남, 경북은 하나씩은 있습니다. 의과대가. 아, 그래요. 예, 그럼 다른 데는 더 많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도 없다 보니까 꼭 해주려고 아마 음. 그 전남도에서 알아서 의견을 잘 수렴해오면 어쨌든 수용하겠다. 주겠다. 네, 요거를 네, 약속을 한 것 같아요. 네. 다행히 타 지역도 지금 막 그 신설 의대 더 해달라고 엄청 지금 법안을 막 올리고 있거든요. 각 국회의원들이. 근데 타 지역은 그런 약속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 지역은 어떻게 보면 안 줘도 뭐 약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네. 저희 전남 지역은 의견을 수렴해 오면 주겠다고 해놨기 때문에 원래 의견을 수렴해서 제출하는 것이 지금은 그렇죠. 가장 거지. 그 의대를 신설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이제 목포대 의대가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공동의과대라든가 왜냐하면 또 한 곳에만 선정해서 한 곳에만 물론 이제 한 곳에 선정하고 병원을 두 군데 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방안을 지금 만들고 또 있지만 그것도 뭐 좋은. 예, 어쨌든 한 곳에만 다 이렇게 선정하고 다른 한 곳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절대 그거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그러니까 의대를 한 곳에 하더라도 병원을 두 군데 하면 사실은 지역 주민들한테는 도움이 예, 되는 거니까요. 지역 주민들은 상관없고 대학병원이 이제 두 개가 생기면 예, 그러니까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지자체장이나 정치인들이 네. 자존심 싸움 하지 말고 아이고,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돼요. 뭘 그러죠. 하든지. 예, 지금 그게 맞다고 뭐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님도 늘 예. 아니 모든 걸 헷갈리고 어려울 예, 때는 예. 국민만 보고 판단하면 그렇죠. 답이 나온다 그럼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저도 맞는 그렇게 말이에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대 증원 문제가 지금 이게 김문수 의원 말씀을 들어보면 그냥 네. 진짜 이거 의대 2,000명 증원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의대도 네. 아니 의사들도 반대하는데 이걸 만약에 정말 지방이나 이런 데 신설했으면 이 정도까지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죠. 근데 2,000명을 갖다가 지금 있는 데다 또 나눠 주니까 그러니까 진짜 기가 막히죠.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어떤 행정을 할 때 보면 이제 검사 출신, 과거 이제 군인들과 하는 방식, 그냥 자기들끼리 책상에 앉아가지고 뭐 몇 명 정도 필요한데 뭐 이러저러니까 한 2,000명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n분의 1로 지금 대학교 몇 개지? 갖고 나누지 뭐 이렇게 막 그런 어떤 식으로. 거의 그런 식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대학의 어떤 사정들이 조금씩 다를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그렇죠. 교수진의 구성이라든가 맞아요. 그럴 수 있죠. 또 실습실의 이런 준비 정도라든가 이게 구체적으로 다르고 그래서 각 대학별로 자세히 그 수요를 잘해서 진짜 끝자릿수가 예를 들어서 뭐 578명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2,000명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해놓고 그걸 그냥 배분하는 거죠. 네, 정해놓고 그걸 n분의 1로 각자 부담해.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의사들이 보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자존심이 너무 상한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에는 뭐 하다못해 군인들도 뭐 예. 일을 할 때 막 너무 그렇게 막 하면은 젊은 청년들이 좀 그 그렇죠. 명령이 좀 반발하죠. 불합리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좀 반발해요. 의견도 내고 이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군인들도 예를 들어서 그럴 텐데 의사들 이런 전문성이 필요하고 국민들 목숨을 담보하는 이런 일을 하는 분들한테 그냥 MB를 하니까 그거에 대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반발. 자존심을 너무 이제 상하게 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배정하는 과정에서 인원을 배정하는 네. 과정에서 회의록 그러니까 위원회 회의록 원본을 파기했다 이런 논란이 있으면 교육부가 이제 의대 정원을 대학별로 이렇게 배분을 하잖아요. 그 과정에 있었던 사안들을 기록한 위원회 회의록을 파기했다는 네. 건데 이게 파기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근데 공문서라는 걸 네, 파기해서도 안 되고 네. 또 공문서 가급적이면 그 세금으로 운영되는 또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회의는 사실 잘 기록하고 보존해서 당연히 남아야 또 국민들이 필요할 때 얼마든지 그걸 당당하게 공개해주고 그렇죠. 이래야 되잖아요. 이거 국가 맞아요. 기밀이 아니면. 네. 근데 뭐 파기했다 없다고 그렇게 하더니 근데 또 나중에는 또 계속 추궁을 하니까 예, 뭐라 그래요? 이게 회의 자료가 또 나왔어요. 나왔어요. 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럼 파기를 안 한 거네 결국. 네, 근데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잠깐 사이에 그러다가 야,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네. 뭐 하나를 제출을 하긴 했거든요. 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배정위원회라는 데서 그거를 결정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분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했나? 아니면 이제 쫙 높은 데서 그냥 이렇게 수치 대충 정해준 대로 네. 형식적으로 배정위원회는 그냥 해버리고 말았나? 근데 어쨌든 이제 책임은 배정위원회에서 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여기 사실은 누가 그렇게 했는지 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2,000명이나 숫자로 각 대학을 이렇게 배분했는지를 좀 설명을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설령 이제 그것이 좀 그렇게 했지만 잘못됐으면 지금이라도 네. 수정을 해야죠. 뭐 배정위원회를 새로 구성한다든가 의사들과 다시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다시 조정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거를 곧죽어도 안 하고, 안 하고. 심지어는 회의력이 없다, 파쇄됐다, 거짓말까지 했다가 막판에 이제 그게 또 나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숨길 게 많고 당당하지 못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때 질책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회의에서 그랬군요. 국회에서. 예, 그럼 맞습니다. 결국은 그렇다면 이게 제대로 원칙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회의록이 없다고 얘기할 이유도 없었을 거고. 그러죠. 솔직히 당당하면은 네. 잘 한번 회의록 자세히 읽어보시라. 네, 그렇게 딱 이렇게 보면 일리가 있고 네. 이렇게 해서 난 겁니다. 당당하면 오히려 그렇게 그걸 얘기하죠. 내놔버리면 네. 회의록으로 모든 설명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니까 전혀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한 뭔가 거군요. 거의 주먹구구식으로 했지 않나. 그러니까 자기들도 창피하니까 네. 그게 이제 파쇄됐다 없다 거짓말하다가 근데 회의록에 나오긴 나왔는데 그것도 뭐 네. 이렇게 진짜 회의를 막 한 속기록식으로 네. 다 적은 게 아니고 약간 뭐 요약식으로 뭐 네. 해놓은 그런 느낌.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게 공공유록물에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이 될까봐 또 예. 졸속으로 만든 게 아닌가는 그런 의심까지 드는 맞습니다. 상황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순천의대 설립 앞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게 돼요? 지금 이제 전남도 공모에 순천대가 네, 네, 네. 거기에 그 용역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일단요. 네. 아직까지는 참여를 안 하는 네, 상태고. 아직까지 안 하고 있지만 네. 더 이게 미뤄지면은 이미 지금 면접 요청도 하고 면접도 하고 그다음에 서류 심사하고 뭐 이렇게 네. 또 현장도 나가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이제 거기에 다 전 과정에 참여해야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벌써 면접부터 안 보면 이게 이제 안 되지, 점수가 막 그러면. 깎이기 시작하니까 네, 제가 네, 부랴부랴 네. 급하게 이거를 이제 선언한 건데 이제 10월까지는 아마 그 설립 방식 아까 이제 의대를 한 군데 하고 병원은 2개 할 수 있다. 네, 그런 뭐 방식. 이런 안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기본은 의대가 있는 곳에 병원 한다. 이게 이제 그거는 통상적인 기본이지만 네, 맞아요. 우리 호남 동서부 간에 생활권이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병원을 2개 하자. 저는 그것보다 좀 더 나가서 네. 공동의과대로 하자. 그냥 또 대학 간에는 의대를 설립하는 게 대학은 또 그게 더 중요하죠. 중요하다 보니까 네, 이 학생들 모집에 대단히 이게 중요해요. 이제 되는 쪽과 안 되는 네. 쪽에 너무 또 지금 갈등이 심할 것 같아요. 그럴 수 그러니 하나 더 안을 꼭 넣어서 2 대학이 함께 공동의과대. 대학은 2개인데 예. 의과대만 같이 함께 꼭 네. 공동의과대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병원은 양쪽에 네. 좀 규모를 작게 이렇게 하더라도 하는 그 안을 꼭 집어넣어서 설립 방식을 이제 10월까지 아마 정하도록 돼 있고 11월에 최종적으로 이제 11월에. 설립 방식과 대학을 저는 네. 그래서 대학도 결국은 목포대와 순천대가 함께 합의를 해가지고 2 대학이 공동의과대학을 하는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전남 그 용역을 맞춰서 예. 그걸 정부에다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게 좀 지자체장도 좀 생각을 전향적으로 바꿔서 네, 네. 순천에 그래야 됩니다. 지금. 대학이나 대학병원이나 의대가 들어올 네.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 네. 저 시장님은 직접 교육부에 나중에 낸다고 계속 그러고 그러면 있는데 안 된다니까. 아니 정부에서 지금 청문회 자리에서 대통령실 사회수석, 예, 예, 예. 교육부 장관, 네. 복지부 장관 3명이 공통적으로 지역에서 의견을 수렴해 그러니까. 오면 저희들이 하겠다고 이제 했는데. 신설해주겠다고 그 위증하면 처벌받는 자리에서 얘기했는데. 그렇게까지 하고 대통령은 3월 14일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를 프로세스를 안 따르고 우리 마음대로 그냥 나중에 직접 내겠다는 거는 이거는 지금 그리고 정부가요 사실은 지금 기존 의대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예,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런 상황이에요. 이것도 안 되고 있는데 신설 의대를 살짝 은근히
그냥 이거 안 줬으면 내지는 요 문제는 좀 한참 뒤로 밀어버렸으면 하고 속셈이 그러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그렇죠. 근데 약속을 한번 해놔버려서 어쩔 수 없이 그 말은 계속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이제 말을 못 바꾸니까. 전남에 하겠다고 그러죠. 약속을 해놔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일부러 확인시키려고 일부러 질문을 꼭 계속 던지는 거고. 할 때마다 국회 시간 있을 때마다 던져서 그걸 확인시켜주기 때문에 음. 그렇게 해야지. 만약에 제가 왜 의대 빨리 우리 전남 안 해줍니까? 그러면 그 의견 수렴이 아직도 안 들어와 있거나 아니면 의견 수렴을 하라 했더니 어디 한 대학만 그걸 신청하고 한 대학은 또 안 해버리고 의견 수렴이 제대로 안 돼서 네. 전남 못 해줍니다. 이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럴 수 있지. 예, 그래서 꼭 음. 전남도에서 하고 있는 의견 수렴에 양 대학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예. 그리고 사실은 시장은 그런 권한도 없어요. 네. 물론 이제 협조자로서 나중에 이제 병원 부지라든가 또 행정 허가권 이런 것은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시장의 협조는 필요하지만 네. 신청 대상자는 시장이 아니고 대학이죠. 예, 대학 총장이 하는 거기 총장이 때문에 하는 거죠. 네. 그 아마 그래서 순천대 총장님도 상당히 지금 전향적으로 오케이. 참여하는 쪽으로 많이 지금 기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되기 바라고요. 네네. 다른 상임위 현안이긴 하지만 오늘 이제 또 김문수에게 한번 네.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또 이게 확인하고 넘어가겠어요. 김문수 의원이 네. 교육 활동의 전문가고 서울시에도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고 그다음에 이동관 전 그 방통위원장이죠. 네. 학폭 문제도 얘기를 하셨고 그런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맞습니다. 근데 역사 문제도 오랫동안 관심을 기울였더라고요. 네. 서울시 의원 시절에 친일 인명사전 필사운동을 벌였어요? 네. 이게 뭡니까? 친일 인명사전 필사운동이. 이제 그 전에요. 예, 친일 뭐. 인명사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거기에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딱 그 친일파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약 4천 명 정도 돼 있는데 그 4천 명도요. 예를 들어서 뭐 경찰관, 순사 이런 건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경찰서장급 이상 정도 돼야 됩니다. 예. 그런 명단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독립운동가를 뭐 고문했거나 예. 또 잡으러 다녔거나 그런 나쁜 짓을 했던 예. 일본군에 편입돼 있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주 사관학교하고 일본 사관학교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지원을 하니까 이거 조선인 잘못 받으면 안 되지 해갖고 이제 불합격 안 받아줬어요. 박정희를. 네, 박정희. 그다음에 이제 안 받아주니까 그 다음에 네. 혈서를 씁니다. 오. 일본 천황폐하께 견마지로 개 말처럼 열심히 충성을 다하겠다고 혈서를 딱 써서 편지 써가지고 꼭 합격시켜달라고 보내요. 그래서 합격 시켜놓고는 이제 이거를 이용하려고 예. 일본 측에서 그때 당시에 어떤 신문에 예. 일본 신문에다 자랑을 하고 그 혈서하고 박정희가 이렇게 했다. 박정희의 사진을 예, 딱 예. 넣어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조선인이 있다. 이런 사람 이렇게 일본 군인에도 합격시켜준다. 그게 일본 신문에 딱 자랑해놓은 그 증거가 있어가지고 그 증거로 박정희가 친일 인명사전에 들어가 있군요. 네, 민족 반역자 친일 인명사전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그 친일 인명사전을 국민 성금으로 그때 당시 오마이뉴스가 그 네, 네. 운동을 해줬습니다. 네, 원래는 국회에서 그거를 예산을 해서 국가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제안해도 뭐 국회의원들이 우리 못 하고 있으니까 예, 예. 오마이뉴스에서 나서가지고 모금 운동을 해서 예. 친일 인명사전을 편찬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예. 보급이 안 됐어요. 예. 30만 원씩 하고 자료가 예, 이렇게 비싸서. 비싸고 하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시 교육위원장 할 때 그거 열심히 시민운동을 또 학교 보내기 운동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금해가지고 예. 10,000원씩 20,000원씩 예. 받아갖고 30만 원 모이면 예. 이제 어느 학교에 전화해갖고 교장 선생님이나 이제 그 역사 선생님이 보내달라 그러면 거기다 보내주고. 예.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게 나라에서 해야 될 일을 세상에 그러니까, 애들 이렇게 하고 시민들이 계시나.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몇 건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20건인가 뭐 했다 그러고 뭐 1년간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예산을 제가 예. 편성을 해갖고 서울시에서. 네, 서울시의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요. 예. 그래서 서울시 중고등학교 도서관에 이 책자를 다 친일 인명사전. 조희연 교육감님하고 예. 함께 보급해서 넣었던 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수 단체에서 저를 막 고발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잘 됐으면 네네. 근데 그러니까 한 가지 네네. 얘기하고 또 네네네. 그게 잘 됐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친일파들이 득세하는 이런 환경은 안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그 책을 국가에서 만들어 가지고 예. 그 역사 교과서 부교재로 항상 딱 옆에다 놓고
친일파들 쭉 한 하면서, 번씩 누가 네. 어떤 짓을 했는지 다 보고 학생들도 보고 실제로 있었던 일만 있는 거거든요. 증거 갖고 하는 네, 거잖아요. 이렇게 이런 게 친일이다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더 빨리 빼앗겨 버리고 또 회복도 늦어지고 그랬다라는 거를 그걸 해야 이제 학생들이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도 보면은 저는 이제 이런 윤석열 정권이 이런 예. 말도 안 되는 친일 행동이나 이런 걸 하는 걸 보니까 젊은 학생들이 지금 이거 의식이 점점 잊혀져 가니까 그걸 악용하는 게 아닌가. 교육을 못 받으니까 네, 그냥 모르잖아요. 일본 옆에랑 이렇게 옆에 나라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당연히 그러니까 얼뜻 생각하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과거를 수 있죠. 모르는 우리 학생들 어린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웃들과 친하게 지내는 게 더 맞는데 왜 자꾸 어른들은 저럴까라고 이런 약점을 지금 파고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 김문수 후보자, 그러니까 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예. 얘기하는 겁니다.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뭐라 그러는 일제 시대 국적은 한국 사람들이 네. 일본이다. 이런 망언을 했어요. 미쳤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건 이게 일본 놈들이 할 소리를 왜 네. 한국 사람이 합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이 사람들이 음. 처음에는 밀정인가? 음. 뭐 이렇게 하다가 요즘에는 진짜 일본 사람인데 혹시 한국말을 잘해갖고 지금 와 있나 할 정도로 그런 의심이 들 거의 정도로. 그런 정도로 아니고 우리 진짜 김병주 그 의원님 말씀대로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국가 주요 직책에 뭐 장관을 포함해서 뭐 독립기념관장 뭐 이런 데 앉아 있으니 문제고 맞습니다. 어제 KBS 사장도 나와가지고 뭐 이제 물론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네. 김희가요 그 문제에 있었잖아요 방송 예. 편성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제대로 답을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말이 되냐는 생각이 들었고 네. 또 하나 이 김문수 후보자의 그 발언의 내용들을 해석을 해보면 예.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마치 테러리스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뭐 김구, 이봉창, 안중근 의사 이런 분들을 거의 테러리스트 수준 이렇게 또 이런 그렇죠. 책을 쓴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전부터 예, 예. 자꾸 테러리스트란 말이 나왔었어요. 예. 김구 선생이 테러리스트라고.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일본 놈들이나 할 소리를 왜 우리나라 사람이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는 일본 한국 시민이고 3.1운동은 반정부 시위한 거고 네. 임시정부는 반국가단체고 그럼 더 일본 측, 독립운동은 내란과 반란이고 그럼 우리 김구 선생님은 이봉창 안중근 네. 의사는 테러리스트고 김구 선생님은 뭐 수괴입니까? 그러니까요. 일본 놈들이 할 소리를 왜 네. 대한민국 네. 더군다나 공직자 중에서 최고위직에 앉은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진짜로 제정신이 아닌 것은 확실한 것 같고 어떻게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나? 그러니까 어떤 프랑스나 이런 데처럼 거기는 당시에 이제 민족 반역자들을 네. 거의 다 사형을 시켰다 그러더라고요. 몇천 명 정도 되는 거를. 그러니까 그 나라는 지금 뭐 친일이네 뭐네 이런 논란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런 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씨를 말려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이 없고 같은 국가 내에서 이런 문제 정체성 관련된 혼란은 전혀 없는데 우리는 이 자들이 오히려 살아남아서 이 나라의 주도권을 잡고 오히려 독립운동하신 분들은 후손들은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힘들 정도인데 이들은 떵떵거리고 온갖 부와 권력을 다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거의 일본 놈 행세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 큰일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보니까 이제 논란이 되는 그룹들을 뉴라이트 이렇게 이제 네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기도 하고 언론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김태호 안보실 차장이 운영위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은 뉴라이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를 정도로 무관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관하다 뒤에 말이 붙긴 했습니다만 네. 윤석열 대통령 뉴라이트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른다. 이렇게 네. 발언을 했거든요. 무식해서 이제 아니 어떤 의미예요 이게 대체? 아니 대통령은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른다. 이제 자기 대통령 무식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일단은 했고 왜 이렇게? 그러나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대통령이 이제 직접 언급도 하겠지만 진짜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다면은 바로 탄핵이니까 그래서 아마 탄핵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고 대신 이제 인사가 결국은 사람 쓰는 거 보면 결국은 다 할 수 있는데 그 김문수 저랑 네. 이런 같은 그 네. 노동부 장관에다가 또 김영석 독립관장도 똑같은 게 했습니다. 기념관장. 광복절 부정하고 네. 홍범도 형상 철거 이런 네. 얘기했고 그다음에 뭐 김태호 말할 것도 없고 김낙연이라고 한국중앙연구원 원장 반일 종족주의 그다음에 김주성이라고
또 그런 교과서 뭐 집필한 사람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로도 왔고요. 또 박지양이라고 예. 또 한국 그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이라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읽었던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 그게 아니라 재인식. 재인식 반대 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읽질 않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인식. 저희도 대학 다닐 때 그걸 약간 이렇게 그렇죠. 다 누구나 읽었던 그 책인데 그 재인식이라고 이런 반대되는 책을 쓴 박지양이라는 사람은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전부 이런 친일파 민족 그러니까 과거로 따지면 민족 반역자 일제 시대 같으면 이들이 바로 이완용처럼 자기 이익을 챙기면서 자기 부를 챙기면서 나라 팔아먹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중요 직책에 앉아 있으니 이게 나라 꼴이 말이 아니고 진짜 일본 총독부가 정말 들어선 느낌이 들고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DNA나 이렇게 검사를 해봐서 일본 사람인데 한국말을 너무나 유창하게 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교육위원이시고 교육 전문가시니까 이것도 물어봐야 돼요. 내일 관보의 개최를 앞두고 있는 새 역사 교과서 검정 결과. 그리고 이거 이 역사 교과서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이건?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이렇게 여기저기 조금 아시는 분들의 정보에 의하면 대부분의 이제 출판사나 웬만한 그 집필자들은 대부분 역사 의식이 뚜렷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출판사들조차도 이런 친일 뉴라이트 계열의 역사 교과서는 아예 거부를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의 그걸 뚫지를 못했대요. 근데 한 군데 정도가 지금 이상하게 처음 그동안에 그 역사 출판을 하지 않았던 이상한 어떤 출판사가 하나 끼어 있는 게 이번에 나올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책이 이런 뉴라이트 계열의 주장을 담고 있는 담는 책이 하나 정도가 지금 나오지 않나라고 엄청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이게 관보에 실리고 검정은 교육부가 하는 거잖아요. 그럼 교육위원회, 그러니까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응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참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뭐 이런 큰 제도 자체를 하냐 마냐로 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저런 뉴라이트계를 된다 안 된다까지 규정을 못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빈틈을 파고든 것 같은데 아마 근데 그런 거 책 내놔봐야 천벌 받고 아마 그거를 수용할 학교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또 학부모들이 그 책 선정할 또 그런 단계에 들어갈 때는 그 책 선정하면 아마 학교 저 전학하고 자퇴한다는 아마 그런 소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할 것 같긴 한데 근데 계속 이런 작업을 박근혜 정권 때도 이제 국정교과서가 일종의 그런 행태였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민간 검정교과서에 이렇게 파고 들어와 가지고 그런 책을 만드는 작업을 아마 이제 이게 아마 열람이 이제 돼봐야 알 것 같긴 한데요. 그럼 결국 이런 거네요. 검정 교과서가 있고 학교별로 하는 겁니까? 교육청별로 하는 겁니까? 그 고르는 거를 교과서 고르는 거는 그건 학교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학교별로 교육청도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럼 검정 교과서 통과한 것 중에 어떤 거 선택하든 선정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근데 압력이 내려가면 또 어떻게 해요? 모르겠습니다.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런 교과서 절대 이제 채택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학부모들도 좀 나서야 되고. 저희 국회에서는 이제 그 책 그 출판한 단계부터 딱 진짜 국정감사 불러드려야죠. 질문해야죠. 그 문제 제기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그 역사 부정이나 역사 왜곡하는 이런 처벌법을 만들어 가지고 강하게 지금 저희 야당에서 그런 법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전부 우리 일제부터 해가지고 이런 역사 왜곡 또 뭐 가까이는 뭐 5.18 또 4.3 또 우리 여순 관련된 것까지 역사 왜곡 명백한 역사 그 규정된 거 심지어는 헌법이라든가 법률까지 인정된 것도 부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꼭 만들어서 물론 이제 이 정권이 뭐 또 그걸 거부권 행사하겠지만은 그런 법안을 좀 만들려고 우리 민주당에서는 또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박근혜 정부 때도 이제 역사교과서 논쟁이 출발하면서 거기서부터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탄핵되기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역사 논쟁이 결국은 윤석열 정권에도 상당히 큰 뭐랄까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뿌리가 계속 그 박근혜 정권 때 사실은 이제 국정교과서 그 논란이 생기면서 실제로
박근혜 정권의 지지율이 예. 급락을 했었거든요. 예, 그때 예, 당시에. 예. 예, 그래서 또 그런 현상이 음. 예, 같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 음.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예. 오히려 그때보다 더 저돌적으로 지금, 노골적으로 예, 맞아요. 이런 친일 행각을 아주 그냥 뭐 어쩔 건데 이러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이 좀 많이 나서고 우리 야당들은 정말 그 진짜 정권 타도 예. 윤석열 탄핵 투쟁을 이걸로 해야 된다. 세게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시내 이제 독도 조형물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 예.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그런 일환이라고 봅니다. 예, 예, 예. 그 뭐 안국역에 예. 이런 조형물 없어지고 이런 예, 일들이 맞아요. 또 전쟁 기념관 같은 데도 없어지고 예. 이게 우연이 아니고 예. 이런 일련에 지금 쭉 진행되는 모든 과정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홍범도 장군 그 흉상 중상 철거 문제도 예,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노골적으로 떠들면 또 잘 안 되니까 조용조용하게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큰일입니다. 큰일이다. 이건 어쨌든 국회에서도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네. 그 이제 정기국회 그러니까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정기국회 개원을 못했어요. 네. 개원식을 못했잖아요. 예. 지금 원식 의장이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개원식이 이제 9월에 이루어질 것 같은데 네. 그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고 대통령이 참석할지도 이제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네, 네. 이 개원식이 이렇게 늦춰지는 부분 또 대통령이 여기에 참석하지 않는 뭐 모르겠습니다.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전형적인 아주 이제 국회 무시죠. 또 예. 야당 무시고요. 예. 예, 아예 그 오지도 않고 인정도 하지 않겠다 이런 걸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하여간 대통령으로서 이런 기본 자질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대통령이 저기 되기 전이야 이제 특정 정당에 음. 소속이 돼서 그쪽 당을 입장을 하다가도 대부분은 이제 당선되고 나면은 예. 또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던 그렇죠. 그쪽의 같이 국민들도 가야죠. 똑같은 국민이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네. 같은 서민이면 서민이고 농민이면 농민이고 그렇죠. 뭐 이게 국민의힘 농민이니까 해주고 민주당 농민이니까 안 안 되죠, 해주고. 이거는 그러면. 대통령 자질이 없는 사람의 전혀 이 참 대선 안 될 사람이 되다 보니까 네. 이런 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정기국회 시작할 때 네. 제발 우리 이제 이재명 우리 야당 대표께서도 당선되자마자 제발 국민들을 위해서 맞아요. 빨리 만나자. 그래서 뭐 민생 법안 예산 하나라도 좀 만들어서 빨리 국민들 살기 좋게 하자고 그 자존심 상해 가면서도 계속 그 만나자는 부탁을 그렇죠. 하고 있죠. 있는데도 예. 아주 그 야당 무시, 야당 대표 야당 무시를 무시하죠. 노골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도 이제 정기국회에 꼭 한번 다시 좀 아직 어제 그래도요. 예. 아까 그 간호사법이라든가 예. 또 전세 사기 특별법, 예. 구하라법. 또 뭐 재생에너지 관련된 뭐 몇 개 이런 법안들을 어저께 그래도 여야 합의로 같이 이제 통과를 시켰잖아요. 네, 맞아요. 국회에서 이런 정도 신호를 주면 당연히 대통령도 좀 같이 응해서 예. 국민들을 위해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예. 우리 저기 자기 정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꼭 좀 개원식을 해서 대통령도 왔으면 좋겠어요. 와서 뭐 했으면 오면은 좋겠다. 그날 하루라도 저희들이 좀 이제 예. 좀 저희들도 좀 조심을 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뭐 어떤 피켓 타협안 들고 이런 거 안 하고 예. 그냥 뭐 열받으니까 예. 막 해야 될 것 해야 같기도 한데 소리 지르고 막 근데 아이고 좀 와서 하고 또 여야 대표 영수회담도 좀 하고 이래서 그렇게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 풀기만 한다면야 저희들이 그런 피켓팅도 좀 멈추고 할 수 있죠. 예. 근데 최근에 이제 또 하나의 정치적 움직임이 비명계 인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부겸 전 총리가 방송 인터뷰에서 뭐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다고 봐야 되나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좀 확장을 그러니까 네. 소위 개딸이라고 얘기하는 개혁의 딸들 이런 분들만 의지하지 말고 뭐 이래 확장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네. 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 친문 세력들 인사들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도정에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정치가 민주당이 좀 선수도 조금 더 다양하고 그랬으면 실제로 좋겠습니다. 예. 다만 이제 총구를 제발 좀 우리 쪽에 겨누지 말고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서로 강하게 이제 비판할 거 하면서 누가 더 잘 싸우나 그렇죠. 경쟁 네. 또는 국민들을 위한 어떤 더 좋은 민생 어떤 해결 법안이라든가 정책 아이디어 네.
이게 이런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거의 이제 조선일보의 뉴스거리 만들어주는 용, 예, 예. 그런 용도로 네. 활용될 것 같으면 절대 해서는 안 되죠. 된다. 다만 이제 그게 아니고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선의의 경쟁으로 더 잘 싸우고 또 이제 이재명 대표가 혹시나 이제 미처 커버하지 못하는 네.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좋지만은 총구를 또 이재명 대표에 겨누고 또 우리 같은 당에 겨눌 거라면 그건 해서는 안 되죠. 안 되죠. 예. 맞아요. 진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더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를 뭐 공격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예. 이런 발언이나 인터뷰 내용들이 이 조중동을 비롯한 이런 보수 언론의 어떤 기사거리로 네. 만들어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민주당에 이렇게 자꾸 몰고 가는 건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어쩔 때는 이제 바른 말을 해놓고 예. 조선일보에서 실릴 것 같으면은 심지어는 좀 참고 안 하고 자존심 진짜 속된 말로 쪽팔리게 네. 거기에 나가려고 거기에 인터뷰하려고 이 내부를 막 공격하는 거는 저희들도 안 하거든요. 저희 같이 이렇게 아직 초선의 정치 초년생들도 그런 나쁜 짓은 안 하려 그러는데 한참 정치도 오래 하시고 또 후배들한테 좀 모범이 돼야 될 선배들이 그런 걸 한다는 거는 그 분열에 이용될 줄 알면서 오히려 그냥 거기에 같이 호응해 주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데 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선배님들이.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을 여러 개를 받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를 여러 건을 해서 하고 있는데 네. 언제쯤 1심이 나올지 모르지만 뭐 10월 정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1심이. 특히 이제 그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네. 빨리 처리를 하니까 그런 얘기가 있던데 만약에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좀 네네.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재명 대표의 지도력이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민주당 장악력이라고 표현해 볼까요? 네. 이런 부분에 흔들림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흔들림이 없을 거라고 없을 보세요? 겁니다. 예. 요즘에는 당원들이 국민들이 더 현명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음. 저 없는 죄를 억지로 하려고 하는 거를 다 알고 있고 설령 저들이 어거지로 조작하고 예. 만들어서 유죄를 때린다 한들 국민들도 아마 인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경기도지사 때도 보면 예. 심지어는 1심, 2심까지도 유죄가 났는데 맞아요. 대부분 대법원에서 마지막 3심에서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예. 무죄, 대법원에서 다시 예. 무죄 이렇게 나왔죠. 그렇게도 됐기 예, 때문에 예, 예, 저는 결국은 그렇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 정권의 이 임기가 예. 가까워올수록 끝나갈수록 당연히 이제 정권이 바뀔 거라고 다들 국민들이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 판사들도 시간이 갈수록 좀 정상적인 판결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무죄가 되고 설령 뭐 1심에서 엉뚱한 재판을 하다 할지라도 저는 당원들이나 국민들은 오히려 더 뭉쳤으면 뭉쳤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당대회 때도 보면은 예.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지난 뭐 1차 예, 때보다 예. 그럼 뭐 이거를 뭐 이렇게 높게 나오는 거를 이제 저런 보수 언론이나 정당에서는 이게 뭐왜 일당 뭐 독재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일극체제 아니 아니냐 뭐. 당원들이 이게 뭐 그러니까요. 누가 찍으라고 해서 찍은 거 아니고 맞아요. 자발적으로 하는 자발적으로 건데 한 거죠. 결국은 못된 짓을 야당 대표한테 하기 때문에 그거를 보호해 줘야 된다는 심리가 더 뭉쳐서 이러거든요. 그리고 같은 민주당 내에서도 정치인들이 뻘짓하고 딴소리하고 엉뚱한 짓을 할까봐 예. 당원들이 그거 못하게 하려고 더 지지율을 확 높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뜻을 전혀 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이 검찰 독재 무슨 위원회 있죠? 예, 검찰 독재 예, 정치검찰 예. 사건 조작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위원회. 네네. 거기서 활동한 내용 중에 뭐 새롭게 알릴 내용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검찰들의 정치 검찰의 행태에 대한 문제점들. 거기서도 뭐 그 옆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 그 예, 리오남이라는 사람한테 예, 쌍방울 맞아요. 김성태가 돈 줬다고 하는데 예. 국정원 자료, 통일부 자료, 경기도 자료 네. 공식 그 공직자들이 써놓은 예. 공식 문서에 전혀 리오남이 없거든요. 없었죠. 사진에도 현장이 없고. 없는 걸로.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 포함해서 또 어떤 분이 이 같이 그 현장에 있으면서 네. 그 북측 사람들하고 예. 함께
그분들하고 자기 사업을 위해서죠. 예. 그분은 예. 함께 그 중국으로 넘어갈 때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간 분이 있습니다. 그분도 자세하게 진술하는데 어디를 봐도 음. 이혼하면 전혀 없었다. 예, 없었다. 그러니까 돈을 전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없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 이 정도 제기했으면 예. 이제 검찰이 그러면 그래도 어디서 만나서 줬다는 걸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내놓으면 되잖아요. 예. 전혀 못 내놓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예, 그러고 있기 때문에 예.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도대체 이재명과 엮으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네네. 경기도에서도 관련 자료를 민주당이 요청을 했는데 네. 공개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 그것도 좀 이해는 안 갑니다. 이 김동연 지사가 하여간 네. 같은 민주당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뭐 그 전에도 좀 인간적으로 우리 선거 엄청 도왔던 예전에 지방선거 우리 때 그, 말씀하시는군요. 뭐 그런 분들도 아주 배척할 때부터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도 보면 뭐 자기 위주로 그거를 당연히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자료. 통일부도 또 주고 제출 다 뭐 줬는데 주면은- 민주당이만 지금 안 주고 있는 그 거죠. 경기도 행사에 뭐 관련된 예. 서류 공개하지 않는 거는 너무 이거는 국민의힘 도지사면요 이제 뻔히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같은 민주당 도지사가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공문을 공개하는 게 크게 문제가 되나요? 아니에요, 전혀 안 됩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그 공문 내용이 그러니까. 그때 아까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 리오남 예. 예. 그 국제 대회를 예, 필리핀에서 경기도하고 북한하고 한 같이 거예요. 열린 거죠. 예, 맞아요. 당연히 통일부 허가 받아서입니다. 예, 당연합니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예. 그 경기도가 정리해 놓은 그때 당시에 상황 문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서가 있죠. 네, 그 북한 참석자들 명단하고 누구? 예. 그거 달라고 그거 공개해 달라니까. 확인해 보려고 그런 거죠. 이혼함이 당연하죠. 참석했는지 안 거기에 이혼함이 이제 없습니다. 나중에 예, 이제 예. 또 확보가 돼서 확인해 보니까 예. 그러면 빨리 그걸 줘서라도 얼른 공개를 해서 공개를 하면 더 이런 문제를 예. 재판에 예를 들어서 이화영 재판에도 빨리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해서 좀 외부에 이렇게 알려줬으면 예. 이게 재판에도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유죄를 때리지 못하고 또 이재명 대표까지 그걸 연결해서 그렇죠. 지금 기소를 기소를 또 했잖아요. 냈잖아요. 네, 또 기소했죠. 그럼 기소를 못 할 수도 있고 아주 중요한 사안인데 그걸 안 그런 주고 거를 해가지고 시간 끌고 덮어놓고 뭐 그랬기 때문에 도대체 같은 민주당 그 도지사인가? 아니 그리고 또 그냥 합법적인 절차에서 신청을 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 신청하면 자료를 내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도 안 그 줘요. 공식 신청을 한 거예요. 네. 근데도 그걸 안 주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공개를 안 한 거잖아요. 그게 그런 무슨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네, 상황이 나중에는 했는데 아마 처음에 빨리 안 했을 거예요. 나중엔 또 주긴 했군요. 예, 그래서. 어차피 그게 이제 어디 통일부를 통해서 다른 잖아요. 데서 다 나와 버리니까 예. 나중에는 줬을 거예요. 처음에 안 줬어요. 근데 그게 결국 이제 친도 친문 세력들 인사들 이분들을 영입하는 것과도 연관돼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어쨌든 저는 이제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로 꼭 뭐 이재명밖에 없고 너무 재미없다 이런 것보다는 또 적정한 또 경쟁자가 경쟁자. 그래서 그래 좀 활기도 띠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경선이 활발해지면 확실히 어쨌든 관심도가 훨씬 높아져가지고 높아지죠. 실제 그 본선 투표율도 높아지거든요. 저는 맞아요. 그래서 좀 아슬아슬하더라도 막 경쟁자가 있어서 해서 이렇게 그렇죠. 이재명 대표를 만든다든가 민주당의 어떤 대통령 후보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좀 더 많으면 좋다고는 보는데 근데 이거를 국민의힘이 좋아할 방식으로라든가 국민의힘과 꼭 손잡고 하는 느낌의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는 민주당 자격이 없는 거죠. 민주당 간판을 달고 사실은 그 1% 때입니까? 그런 분을 갖다가 도지사까지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좀 그런 걸 알아야 되는데 당을 잘 이해를 못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관료 출신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하여간 내가 잘나서 이런 거 하는 거지 뭐 당이 나한테 해준 거 뭐 있어 약간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 자 추석 연휴하면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예. 이제 초선이셔서 이제 국정감사 처음 하시는 건데 네. 우리 김문수 의원 앞으로 국정감사 임하는 각오 또 어떤 부분들을 준비하시고 어떤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좀 파헤치실지 좀 밝혀주시죠. 정말 이제 저는 교육위원회이기 때문에요. 네. 당연히 이런 역사 교과서라든가 또 친일 역사 왜곡
또 4.3, 5.18 그리고 또 여순 사건까지 저희 지역에 포함해서 이런 역사 인식이 좀 제대로 되는 그런 교육이나 교과서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예. 그런 걸 하고 또 유보 통합이라든가 늘봄 학교 예. 또 디지털 교과서 예. 이런 아주 쟁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특징은 잘 준비되지 않고 막무가내로 막 뭔가를 몰아붙인다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예. 교육이라는 게 그렇게 함부로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차근차근 철저히 준비하는 그런 국정감사에 잘 임해서 예. 좀 잘못 가고 있는 정부 정책을 조금이라도 반듯하게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국정감사에서도 활약을 좀 잘 해주셔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또 윤석열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잘 발굴해서 알려주셔서 국민들이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 정말 문제가 많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이해되는 그런 국정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대 알겠습니다. 순천대 의대 문제도 잘 해결되길 순천대 의대 꼭 잘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빨리 이제 올해 안에 네. 해결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이제 우리 전남도의 의견 수렴은 네. 가급적이면 올해 해서 네. 얼른 정부에 제출해야 네. 이 정권이 약속했던 거를 이 정권이 있을 때 또 해야지. 그렇죠. 어느새 이 정권 또 언제 날아가 버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요. 또 임기 또 끝나면 생기면 또 새로 시작해야 임기 된다고요. 끝나면 뭐 이제 완전히 끝나버리기 네,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역에 있는 분들도 마음을 모아서 네. 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김문수 의원과 함께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역 현안도 그렇고 의대 증설 문제, 새로운 신설 문제, 그리고 의료계 문제, 그리고 김문수 노동부 장관의 이 발언 문제 이런 문제를 쭉 다뤄봤고 김문수 의원이 그 친일 그거 임명사전 임명사전. 필사 운동했다는 것도 마지막에 처벌이- 참 제가 이제 그 사전을 예. 학교에다 보고한 다음에 예. 이걸 계속 그 이후에 알리기 위해서 네. 필사 운동은 뭐냐면 네. 그 안에 쓰는 있는 거잖아요. 내용을 네, 다시 한 쓰는 사람씩 다 나눠서 네, 그걸 쓰는 운동을 했었어요. 근데 정말로 그때도 감동스러운 게 특히 그 외국 동포들, 예, 예, 예. 교포들이 이제 언론을 보고 필사를 해가지고 그걸 편지로 보내주신 게 있었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그만큼 예, 예, 예. 그런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 얼마나 나쁜 일이고 맞아요. 그거를 역사를 숨기고 했기 때문에 그걸 밝혀내는 일에 대해서 그걸 만들어 주신 이제 민족문제연구소와 그 임종국 선생님이라고 예, 예, 예. 그분이 이제 처음 시작하셨고요. 너무 예. 감사드리고 저는 그래도 이제 정치인으로서 부지런히 보급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맞아요. 귀한 책을 보급을 거의 못했거든요. 어, 근데 제가 이제 부지런히 했고 예. 그걸 필사 운동까지 했던 예.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운동을 했다는 건 사실 알려지지 않았는데 예. 성우 씨 당시 의원으로서 그런 활동을 했었다. 역시 오마이뉴스 최진봉 교수님 그렇죠.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순천 암양에서 김문수를 자꾸 네. 키우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잘 활동해 주시고 네. 좋은 성과 내시기 바라고 한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얘기 나눠봤는데 오늘 귀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럼 다시 이제 같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